전래동화 사람이 된 들쥐. 옛날 먼 옛날 부잣집 도령이 글공부를 하려고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 아버님, 어머님, 소자 다시 배울 때까지 글공부에 전념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도령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길을 떠났어. 도령이 가고자 하는 절은 강을 건너고 두 고개를 넘어야 하는 깊은 산속에 있었거든. 도령은 나무와 새를 벗삼아 타박타박 산속 절을 향해 걸어갔지. 그리고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절에 도착했어. 절은 고즈넉하고 풍광이 아름다워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 절 앞쪽과 뒤쪽으로 울창한 숲이 평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간간히 들리는 풍경 소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듯 했지. 도령은 큰 스님을 찾아가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는 인사를 여쭈었어. 큰 스님은 위엄이 있어 보이고 자애로운 인상이었지. 그래, 부모님은 모두 편안하신가? 도령이 이 절에와 공부를 하게 된 연유는 큰 스님이 도령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는 까닭이었어. 네, 스님의 은덕으로 평안하십니다. 도령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큰 스님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어. 그것이 어찌 내 은덕이란 말이냐. 부처님의 은덕이라면 모를까. 그리고는 도령이 묵을 방을 안내해 주었지. 그날 이후 도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스님과 아침 예불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절간 생활을 시작했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과 씨름을 하고 학문에 힘을 기울였지. 공자왈 맹자왈. 도령이 글 읽는 소리는 가끔씩 울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절간을 맴돌았어.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 큰 스님이 글 공부를 하고 있는 도령을 불렀지.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왔구나. 글 공부에 방해가 될까 보여주지 않으려 했으나 혹여 집안에 불경한 일이 있어서 보낸 편지일지도 몰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어서 뜯어보거라. 도령은 큰 스님에게 서찰을 받아 방으로 돌아왔어. 그리고는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지. 할아버님의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겠구나. 편지는 도령의 할아버지가 병이 든 까닭으로 집에 한번 다녀가라는 내용이었어. 도령은 행여 할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었지. 하지만 시간은 벌써 저녁을 지나 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출발해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어. 그날 밤 도령은 편지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이 들었어. 그리고 앞쪽 산마루에 해가 뜨자마자 떠날 채비를 했지. 큰 스님,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몸이 위중하다 하시니 제가 가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옵니다. 도령이 엎드려 말하자 큰 스님도 허락해 주셨어. 그럼 어서 떠나도록 하거라. 도령은 큰 스님께 합장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도령의 마음도 자꾸만 조급해졌어. 그래서인지 도령은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온 사실도 깜빡 잊고 있었지. 아버님, 어머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도령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어. 마당에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낯이 익은 사내아이가 한 사람 더 서 있는 거야. 키는 도령만 하고 얼굴 생김새와 나이도 도령과 비슷해 보였지. 너는 웬 놈이냐? 마당에 서 있던 사내아이가 도령을 보고 소리쳤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아들이 또 왔네. 도령이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어. 아이쿠, 세상에 누가 진짜 우리 아들이지? 도령이 아버지도 깜짝 놀라 소리쳤지. 도령은 그제야 마당에 서 있는 사내아이가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 가짜 도령이 자기의 모습으로 도령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길래 내 행세를 한단 말이냐? 진짜 도령이 가짜 도령을 향해 물었어. 난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너야말로 어찌하여 내 행세를 하는 것이냐? 가짜 도령도 물러서지 않고 진짜 도령에게 되물었지. 무엇이라고? 나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아들이다. 요망한 것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진짜 도령은 가짜 도령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지. 그러자 가짜 도령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도령을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았어. 나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아들이다. 썩 물러가라. 두 도령이 서로 자기가 진짜 도령이라고 입씨름을 하며 싸우자 난처해진 것은 부모님이었지. 허허, 이 무슨 회개한 일이란 말이오. 대감, 이럴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아들인지 가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무슨 방법이 뭐 없겠소? 도령이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말했어. 맞다. 우리 아들은 입가에 점이 하나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었지. 도령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도령을 불러놓고 자세히 뜯어보았어. 그런데 두 도령 모두 입가에 점이 하나씩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는 것도 똑같았지. 게다가 걷는 모양이나 목소리도 똑같아 누가 진짜 도령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 이런 이래서야 누가 진짜 아들인지 알 턱이 있나. 도령이 아버지는 쯧쯧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굴렀지. 옳지, 대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는 대감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어. 그러자 도령이 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두 도령을 불러 물었지. 너희들은 듣거라. 할아버님의 함자를 동시에 말해보거라. 옳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도령이 모두 똑같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 형제가 몇이냐? 내 생일이 언제인지 말해보거라. 도령이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두 도령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었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령이 아버지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지. 도령이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지. 그럼 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자 진짜 도령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지. 아버님의 편지는 절에 두고 왔습니다. 지금은. 진짜 도령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머뭇거리자 가짜 도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도령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 그 편지는 진짜 도령이 책상에 놓고 온 아버지의 편지가 분명했지. 옳다. 너야말로 진짜 나의 아들이 분명하다. 도령이 아버지는 가짜 도령이 보여준 편지가 자기가 보낸 편지인 것을 확인하고 가짜 도령이 자기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어. 내 이놈, 이곳이 어느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내 아들의 탈을 쓰고 날 속이려 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령이 아버지는 진짜 도령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집안에서 내쫓았어. 진짜 도령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지. 아버님, 어머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도령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린 다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절로 돌아갔어.
절로 돌아가는 도령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척이나 무겁고 고단해 보였어. 도령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큰 스님이 물었어. 내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도령은 집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큰 스님께 여쭈었지. 스님, 그놈은 분명 도깨비나 흉측한 잡귀신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 스님은 도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끌끌 혀를 차면서 대답했어. 그러게 내가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덴마루 밑에 살던 커다란 들쥐가 보이지 않더니 끝내는 일을 치르고 말았구나. 허허, 요망한 미물주제,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 행세를 하려 들다니. 도령은 스님이 하는 말뜻을 알지 못해 마음이 답답했어. 손톱, 팔톱은 무엇이며 들쥐는 또 웬 말인가 싶었던 거지.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들쥐가 함부로 버린 너의 손톱, 발톱을 먹고 너로 둔갑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령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편지도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가 가져간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지. 큰 스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곳간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거라. 그런 다음 너로 둔갑한 들쥐에게 고양이를 던지면 저절로 일이 해결될 것이니라. 큰 스님은 도령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를 혼내줄 수 있는지 한 가지씩 대답해 주었습니다. 큰 스님의 말을 들은 도령은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정체를 밝히고야 말 것이다. 집에 도착한 도령은 고양이를 안은 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요망한 것, 일이 썩 나오지 못할까? 도령이 마당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하자 가짜 도령이 놀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저 가짜 놈이 또 왔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가짜 도령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치자 하인들은 부랴부랴 진짜 도령을 내쫓으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내가 누군 줄 모른단 말이냐? 썩 물러거라. 그리고는 성큼성큼 가짜 도령에게 다가가 고양이를 풀어놓았습니다. 순간 가짜 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고양이를 내 앞에서 치우거라, 어서! 가짜 도령이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며 고개를 돌리자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 가짜 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뛰어올라 가짜 도령의 목을 콱 물었습니다. 안 돼! 저리 가란 말이야! 가짜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도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들쥐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저럴 수가, 내 아들이 쥐였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오던 도령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때 도령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요물은 제가 아니라 저로 둔갑한 들쥐였습니다. 제가 함부로 버린 손톱과 발톱을 먹고 저로 둔갑해서는 아버님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두 분을 속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 놀라실 일은 아니니 10년 놓으십시오. 제가 바로 아버님, 어머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 아들. 어서 할아버님을 뵙도록 하거라.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제 안도의 숨을 내쉬고 도령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을 잘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